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중력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고 우리의 뇌는 끝없는 새로운 컨텐츠를 따라가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느리게 흘러가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집중력을 빼앗기며 결국 삶의 주도권마저 놓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몰입입니다. 몰입은 단순한 집중력을 넘어 우리의 생존, 행복, 성장, 그리고 성공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 몸으로 몰입하라를 통해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고 온전히 몰입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몰입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을 방해한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은 스마트폰을 책상에 두었고, 두 번째 그룹은 서랍이나 가방에 넣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옆방에 두었다. 결과는 옆방에 스마트폰을 둔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책상에 둔 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아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험자들이 스마트폰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음에도 단지 옆 책상에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은 그들의 집중을 방해했다. 화면이 보이든 보이지 않게 엎어놓든 차이는 없었다. 꺼두거나 무음으로 설정해둔 것 역시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막지 못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자원이 소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뇌는 분명 그 기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 어떤 소식이 도착했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생각에 저항해야 했으리라. 이런 억누름이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과제에 집중하기 힘들게 했을 터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인지적 자원의 누수를 의미하는 두뇌 유출 현상으로 정의했다. 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나 소식이 도착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항해야 한다. 이 과정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효과는 더 커진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일할 때,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집중력을 소모하는 행동이다. 중요한 다른 사물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말로 집중하고자 한다면 주변을 정리하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집중력을 높이는 전략적 휴식. 어떤 활동을 할 때 중간에 쉬는 게 좋을까? 편안한 활동, 불편한 활동. 단순히 힘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머리를 식히는 휴식만 말하는 게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한 활동을 할 때 중간에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습관화라는 심리적 현상, 즉 습관의 힘 때문이다. 우리는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모든 일에 점점 무뎌진다. 습관화는 즉각적으로 시작되며 반복의 횟수에 따라 그 영향력이 증가한다. 이때 편안한 활동과 불편한 활동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안한 활동을 하면 잠시 후 습관화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이 둔해진다. 일이 점점 지루해지고 재미가 떨어진다. 반면에 불편한 활동을 하면 습관화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편함이 감소하고 활동이 더 견딜만해지기 때문이다. 중단할 때마다 습관의 힘도 작용을 멈춘다. 그러므로 중간에 한 번씩 그 일에서 등을 돌리면 편안한 활동이 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실험에서 두 집단이 흥미진진한 영화를 관람했다. 한쪽은 광고가 삽입된 영화를, 다른 한쪽은 광고 없이 영화를 봤다.
나중에 모두에게 영화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광고가 삽입된 영화를 본 집단이 광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더 좋게 평가했다. 광고 후 매번 다시 시작할 때 관심이 환기되었고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불편한 활동은 그 반대다. 불편한 활동 도중에 잠시 일에서 벗어나면 힘들게 형성된 습관화 효과가 깨진다. 매 휴식이 고통을 증폭시키고 새롭게 집중할 때마다 더 많은 힘이 소모되었다. 그러므로 불편한 활동은 쉬지 않고 한 번에 끝내는 게 더 낫다. 숲이 주는 선물, 집중력 회복. 숲은 도시와는 다른 세계다. 숲은 생기 넘치지만 고요해 보인다. 숲의 생명체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마치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는 듯 계속되는 순환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숲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일상의 긴박함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로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숲을 좋아할까? 진화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생명 친화 이론은 인간이 살아있는 모든 것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심리학자 부부 레이첼 카플란과 스티븐 카플란은 1989년 주의 회복 이론을 발표했다. 자연 환경은 우리를 낯선 세계로 데려가 집중력을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이 낯선 세계에서는 나뭇잎의 바스락거림, 기어가는 애벌레, 비스듬히 쏟아지는 햇살 같은 부드러운 매력이 가볍고 편안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연구는 숲의 건강 효과를 입증한다. 병실에서 녹지를 바라보거나 벽에 걸린 숲 사진을 보는 환자들은 더 빨리 회복되었다. 나무의 메시지 물질인 테르펜을 객실에 뿌리면 호텔 투숙객의 면역력이 높아진다. 숲에 있는 듯한 느낌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정감을 주며 이는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독일에도 요즘 산림치유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다. 이는 숲에서 건강과 집중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삼림요기, 조깅, 등산, 노르딕 워킹, 새 관찰, 명상 등을 하지 않고 그저 숲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요즘의 삼림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치 성공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노력처럼 들린다. 하지만 집중력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의 지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숲속 나무 그루터기에 편안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주변의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몰입하는 단순한 행위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에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몰입한다.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의 핵심 조건을 지루함과 스트레스 사이의 이상적인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제가 너무 쉬우면 딴 생각에 빠지기 쉽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행복의 전제 조건을 지루함의 부재라고 한 바 있다. 반대로 과제가 너무 어려워도 집중에 방해가 된다. 어려운 과제는 두려움을 낳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보가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따라서 몰입을 위해서는 한편으론 도전이 필요하다. 편안한 거품 목욕으로는 그런 도전감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도전이 감당할 만해 보여야 한다. 자신이 몰입했음을 자각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몰입은 행복감을 선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알고 활동 중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화가가 그렇다.
그들은 적어도 그리고자 하는 바에 대해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작업의 진전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림 말고도 다른 활동에서도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래머는 작업에 푹 빠져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할 때가 있다. 프로그래머들은 이를 해킹 모드라고 부른다. 그들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코드를 테스트한다. 컴퓨터 게임에 푹 빠진 게이머, 운동선수, 외과 의사, 음악가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칙센트 미하이가 말한 대로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화가는 그림을 팔고 심지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만족감을 주기에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화가는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런 활동을 칙센트 미하이는 자기 목적적 행동이라고 불렀다. 여기서도 몰입의 동생쯤 되는 흥미와 심장의 두근거림이 중요하다. 의식이 완전히 몰입된 황홀경과 같은 상태, 즉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 꼭 화가나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일상적 과업과 여가 활동 속에서도 몰입 경험이 가능하다. 칙센트 미하이는 춤, 섹스, 요가, 무술, 음악 같은 신체 활동과 깊이 있는 대화, 명상, 새로운 것 배우기 같은 정신적 도전 과제들을 제안한다. 직장인이 번아웃을 일으킬 만큼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보어아웃을 유발할 정도의 지루하지 않은 과제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칙센트 미하이는 분명한 인식을 중시했다. 작은 것까지 신경 쓰고 일의 기준을 높게 잡고 목표를 세우고 진척 상황을 기록하다 보면 책상에서든 공장에서든 가게에서든 일상의 과제에서 몰입을 느낄 수 있다. 여기까지 몸으로 몰입하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잃어버린 집중력을 회복하고 몰입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환경에서 몰입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알람이 울리고 짧고 빠른 컨텐츠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몸의 감각을 통해 몰입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걷기, 숨쉬기, 몸의 움직임을 느끼는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몰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죠. 결국 몰입은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며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몸으로 몰입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몰입은 단지 집중력을 넘어서 행복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